주가 상승 촉매제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창 박영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예의주시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뭐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데 이 뉴스가 일회성 뉴스도 있을 거고요.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앞으로 업종 섹터가 좋아지고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러한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뉴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열심히 챙겨봐야 될 뉴스를 좀 총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뉴스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올해 2021년도부터 전기차 생산량이 전년도에 한 10% 정도에서 올해 한 20에서 30%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역시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도체는 2021년도에 다시 빅사이클이 도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언택 관련주, 그러니까 서버 증설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올해 역시 반도체가 빅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2017년도인가요?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도 약 2개월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가 원래 1분기에 비수기인데도 이 정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성수기에 들어선다면은 반도체 가격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쪽의 업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디램은 슈퍼사이클의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디램 가격 상승, 장기 상승 흐름의 스타트, 시작 지점이 이제 올해 1분기고 네. 낸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아니면 3분기부터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디램과 낸드 슈퍼사이클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요약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반도체는 뭐 크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뭐 DBI텍도 좀 파운드리를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물량의 70%,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나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제가 더 얘기할 나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재하고 부품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부품주 중에서 뭐 예의주시해야 될 종목들을 정리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공정 관련주, 후공정 관련주를 분류해서 소개해 주시면요 시청자분들이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분류를 하는데요. 전공정은 쉽게 얘기해서 웨이퍼를 가공하는 상태를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공정은 가공된 웨이퍼를 조립하는 상태, 이런 쪽으로 후공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공정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나서 소재 관련주를 보면은 전공정 소재 관련주에는 일단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뭐 후성이라든지 코롱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IC 칩을 만든 다음에 웨이퍼를 갖다 연결해주면 MK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솔브레인, 원익 머티리얼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은 주로 이제 전공정 업체 쪽인데 여기에 또 보면 이제 TCK라는 회사도 있고요. SIC 링을 만드는 TCK.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유명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공급 물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TCK. 그리고 또 뭐냐면 KNJ. 이러한 소재들을 만드는 업체를 전공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은 조립. 우리가 이제 몰딩이라고 해서 조립이라고 하는데 이 조립 공정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덕산 하이메탈, 솔더볼이라는 거 있잖아요.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또 심텍, PCB. 디램 PCB는 뭐 심텍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뭐 동진 세미캠도 있고요. 그다음에 KCC, 그다음에 TSE,
해성 DS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크게 전공정하고 후공정으로 나눴을 때 그동안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전공정 관련 주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오늘 그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최선호 종목은 아까 전공정 소재주 내에서 이제 필터링을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아까 뭐 특수가스 만드는 기업으로 뭐 워링 머티리얼즈와 후성이 있다고 예, 말씀해 예. 주셨고 또 요겐 뭐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SK 머티리얼즈도 그렇죠. 대한민국을 SK 대표하는 머티리얼즈. 이 특수가스 업체로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이 여러 그 전공정 관련 소재주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현재 시점 최선호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SIC 링을 만드는 회사를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SIC 링은 이전에는 그 SI 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실리콘으로 그 반도체 그 이제 챔버 내에 가스를 그 커버하는 링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저기 초미세화 공정이 집중되면서 플라즈마 사용도 늘었고요. 반도체 공정 시간도 늘었기 때문에 이 SIC 링 가지고선 좀 소모성이 좀 많아서 자꾸만 챔버를 청소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SIC 링을 최근에 채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럽니다. 지금 TCK 같은 경우는 일본 토카이에서 그 카본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몇 개 업체가 지금 그 양산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양산 테스트를 품질을 통과하지 못한 회사들이 많은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최근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물량이 늘어나서 설비 증설까지 하고 있는 이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목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KNJ라는 회사입니다. KNJ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KNJ가 SIC 링 사업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TCK가 워낙 과전 사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TCK의 파일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KNJ가 삼성전자에다가 그 샘플 테스트를 하면서 이러한 그 공시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어프로발이 떨어지면은 설비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9월에 설비 증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품질 테스트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처음에 장비를 구매할 때 쓰는 거 이외에 SIC 링은 KNJ에서 공급을 받겠다라는 걸 확실히 한 거죠. TCK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그 기본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페어 파트 부품으로 해서 처음에 채택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워낙 만들기 까다로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TCK 제품을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장비의 AS 파트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구매할 때 비싼 TCK 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KNJ 같은 경우 삼성의 어프로발이 다 끝나서 설비 증설까지 하고 지금 매출이 지속 SIC 링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2021년도에는 아마 그 KNJ가 올해 상당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거 만들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저기 챔버라는 게 있는데 챔버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챔버가 이제 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그 노란색에 보면은 그 우리가 플라즈마를 때려서 회로를 식혀갈 때 꼭 필요한 게 우리가 특수가스가 필요하거든요. 이 특수가스가 넘치지 않고 파동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웨이퍼 위에다가 저 둥그런 SIC 링을 만드는데 이 링이 이전에 실리콘 링 말고 그다음에 CVD SIC 링은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게 수명도 길고요. 그다음에 안정성도 높아서 요즘에 대부분의 그 초미세 공정 회로에서는 이거를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에서 대부분의 앞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이 SIC 링을 적용을 할 거예요. 뭐 특수 일반적인 건 빼겠지만은 그래서 2020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뭐 4나노, 6나노 얘기하잖아요. 이 나노 공정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세 공정화되기 때문에 SIC 링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공정이 고도화될 때 SIC 시장, 링 시장은 커지는 거고 SI 링 시장은 그럼 위축되는 상대적으로 건가요? 줄어들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은 SI 링 관련주보다는 SIC 관련된 기업을 봐야 되고 그렇죠. 그중에서 TCK가 대표 주자지만 예. TCK의 파일을 뺏어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KNJ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도 이게 될까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만들기가 링 말고도 부분 파트가 또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 개 업체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프로벌을 못 받은 상태고요. 이 회사는 어프로벌을 받아서 삼성전자에서 대량 구매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설비 증설까지 해서 자본금이 한 40% 정도 되는 그 금액을 투자해서 설비 증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SIC링의 그 상당히 그 유망주다라고 보는데 이 회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나오면서 그 UTG라고 나오죠. UTG 이제 예, 울트라 UTG. 싱글라스. 예. 그것도 역시 유리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게 엣지 그라인더입니다. 그 엣지 그라인더 100%를 거의 삼성 그 디스플레이에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BOE라든지 이런 해외 회사에서도 계속 그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OLED에 대해서 시장이 확실히 커지는데 이 OLED 엣지 그라인더에서 특화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SIC링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해서 아마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20년도 대비 한 5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KNJ는 성장 동력을 갖춘 회사.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스토리가 참 인상적이고요.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고 그리고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이니까 이 KNJ에 대한 매수, 매도, 손절 방법을 좀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사실 그 주가가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그 설비 증설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설비 증설을 이 회사가 공언을 했을 때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어프로발이 떨어지면 설비 증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가 9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올랐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장의 공모가가 지금 11,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성장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장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그 판매 덜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최근 들어서 지지 이탈가를 설정을 하라고 꼭 얘기를 하신다면은 이전 저점 부근이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보유하면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걸 여러분들이 즐기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요약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 종목은 KNJ라는 종목은 반도체 공정 고도화의 수혜주다. 최대 수혜주죠. 예,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이 성장할 때도 수혜를 볼 수 있고, OLED. 예, 그리고 미니 LED 시장이 성장할 때도 그렇죠. 수혜를 보고 OLED 예. 시장이 성장할 때도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회사가 그 미니 LED에 사용하는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 예. 올해 미니 LED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니 LED용 엣지 그라인더나 그다음에 그 SI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거의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 전년도부터 기관들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고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 추측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NJ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18,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2차 목표가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제가 약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박영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